여러분, 얼마 전 서울에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폭우가 1907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15년 만에 역대급 최고치의 강수량이었다는 사실 역시 알고 계셨나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정신없는 와중 이런 이상기후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과 또 아픔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록적인 강수로 전례 없던 물난리를 경험한 서울. 그러나 이보다 더 가혹하고 훨씬 끔찍한 기상이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미국 연방 재난위험준비기구에서 선정한 기후변화로 발생한 세계의 극한 이상기후들입니다. 4위, 인도해 쓰나미. 4위는 2004년에 인도해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입니다. 2004년, 한가로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이 재앙스러운 지진은 리히터 진도 9.1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서쪽 해안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는 무려 12개의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 국가를 강타하였으며 무려 시속 800km로 움직이며 30m의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내었고 도시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 탓에 많은 사람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무려 22만 6,400명의 부상자와 10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처참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네요. 3위, IT 지진. 3위는 2010년에 IT에서 발생한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네, 저도 TV로 이를 보며 충격과 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0년 1월에 발생한 이 지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진의 피해는 단순히 지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발생한 7.0 리히터 규모의 지진은 진원지에서 무려 25km 떨어진 작은 마을들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나 IT 국가의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전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 구조의 취약성과 매우 밀집되게 거주 중이던 인구 구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려 300만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고 2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2위, 탕시안 지진. 1976년 어느 무더운 7월의 여름, 중국의 한 도시인 탕시안은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열대야로 고생하며 밖에서 잠을 뒤척이던 고요한 새벽. 3시 42분 알 수 없는 진동과 함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진도 7.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죠. 이 지진으로 탕샨의 대부분의 건물들과 시설들은 붕괴되거나 복구 불가능한 만큼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지진이 심각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어두운 새벽을 틈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은 20세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무려 80만 명의 사람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는 집계된 추정치로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모두가 잠든 새벽에 발생한 이런 재해를 보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겠다는 오싹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위, 양쯔강 홍수. 1928년부터 1930년 2년간 중국은 계속된 긴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첩산중이라고 했던가요? 1930년 겨울,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규모의 폭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폭설로 겨울에 산속에 쌓였던 눈들은 봄이 되며 서서히 녹고 모두 강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강들의 수위는 확연하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81년 7월 양쯔강유역에서 극심한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무려 6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응?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1931년. 이런 시기에 내린 저 정도의 폭우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나 불어난 홍수는 난징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중요한 것은 난징이 당시 중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으실 수 없겠지만 도시는 마치 떠있는 섬처럼 고립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물로 전염되는 수잉성 질환인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당시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지자 죽어있는 시체를 먹거나 유아 살해 등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황하유역에서 발생한 이 홍수는 최대 400만 명의 사망자와 약 3천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유사 이래 사망자가 가장 많은 홍수, 사망자가 가장 많은 자연재해로 꼽힙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잘 보셨나요? 분명 7월에 끝난 장마가 뜬금없는 8월 중순에 그것도 7월 본장마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폭우를 내렸고 이로 인해 강대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 그것도 수도 서울을 마비시킨 일이 발생했죠. 이런 현상이 단순히 기상이변인지 아니면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없던 이상 현상들을 경험할수록 무언가 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과 한편으로는 심각성 역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차트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